K-팝 그리고 한국 드라마로 뜨거워진 한류 열풍. 이게 또 한국학에 대한 관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대중문화에서 시작된 한류가 해외 한국학 연구의 패러다임까지 바꿔놓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평론가 하재근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뭐 한류 열풍이야 뭐 저희가 보도 통해 가지고 많이 나왔었는데 예. 한국학 열풍, 한국학 관심 어느 정도 높나요? 예. 일단 요즘에 우리나라에 온 학생들 수가 굉장히 늘어나서 요즘에 대학교 캠퍼스에 가면 무슨 국제 특별지구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 캠퍼스 그렇죠? 안에서 예. 사방에서 외국어가 들리고 또 한국어로 와서 한국학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에서도 한국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서 네. 자료를 보시면 북미에서 뭐 555명 연구자 수가 예. 동아시아에서 539명 뭐 이렇게 된다고 하거든요. 대체로 보면 1990년대에 한국학 강좌를 개설한 대학이 세계 한 30여 개 국에 150여 개 대학 정도였다고 한다면 2000년대에는 60여 개 국에 한 700여 개 대학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이 딱 교수님들 같은 분들이시죠? 교수님들하고 그 외에 또 정식 교수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학자들은 있는 그렇죠. 거니까요. 예. 그래서 어쨌든 한국학과가 설치된 대학 수가 한 7배 이상 늘어났다. 최근 10여 년 사이에. 맞네요. 그리고 뭐 이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뭐가 있냐면 최근에 중국의 한 대학의 한국학 대학원장 선생님께서 회고를 했는데 당신이 과거에 80년대에 국가에서 국비 유학생으로 뽑혀서 한반도를 가라고, 북한을 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에 내가 거길 왜 가나? 미국이나 일본을 가야지. 한국을 가서 뭐 하나? 그런데 예. 북한을 갔다가 대학원은 이제 남한에서 과정을 밟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억지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지금은 효도 상품이 됐군요. 지금 한국학 대학원장이 됐고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네. 학과를 이끄는 분이 된 겁니다. 이제는 한국학을 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낀다. 네.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예, 정말 뭐 들어보니까 뿌듯한데요. 세계에서 한국학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게 물론 긍정적인 의미겠지만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존재감이 생기고 있다. 예. 비로소. 그러니까 한국은 옛날에 한 반에서도 보면 있는 듯 없는 듯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 네. 한국이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국제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중국 아니면 일본을 생각하는 겁니다. 한국을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죠.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한국이 중국권이나 일본 문화에 좀 속해 있는 그런 느낌의 나라인 어떤 그런 인식이 컸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비로소 한국이 독자적인 나라고 저 나라가 내가 공부할 만한 나라다. 저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다. 그런 인식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은 한국의 문화적 독립선언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한국의 국가 브랜드가 이제 강화가 되고 예. 우리나라 산업 전체 국제 경쟁력이 향상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뭐 합니다. 국가 브랜드가 예. 높아진다는 것은 뭐 브랜드 가치는 바로 산업적인 그렇죠. 효과하고 직결되니까요. 한국학 강좌 또 늘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한 273억 지원한다 그래요. 네. 돈 지원하는 거 뭐 당연히 좋죠. 그래야 뭐 당연히 해외에서도 연구 많이 하실 텐데 이런 직접적인 투자보다도 또 다른 더 좋은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일단 예산 투자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중국학이나 일본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많이 모인 이유가 그런 걸 하면은 연구비 지원을 받기 쉬운 겁니다. 네. 근데 한국학을 하면 돈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산은 당연히 써야 하는데 문제는 이런 예산을 쓰고 강좌를 늘릴 때 과연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은 마련했는데 그 속에서 무엇을 말할 것인가? 그러니까 커리큘럼을 잘 짜야 한다는 거죠. 전통적인 방식으로 한국은 뭐 1900년대는 뭐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네. 보다 현재적인 방식으로 뭐 그래서 이제 케이팝 컬처와 관련해서 커리큘럼을 짜는 방식도 있겠고 또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와 함께 또 중요한 것이 어떻게 지식을 전달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을 딱딱한 방식으로 학자분들만 나와서 하는 방식도 있겠고 아니면 케이팝 연예인이라든가 아니면 현업 관계자들 이런 분들이랑 연계해서 한다면 해외 젊은 사람도 훨씬 더 재미있게 우리 한국학에 접할 수 있지 않겠는가. 네. 그리고 더 바란다면 해외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어떤 전 세계인들이 한국학을 배우러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집대성한 그런 대학을 만든다면 외화 획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학생 유치라든가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근본적으로 외국 사람들한테 한국학을 가르쳐 주는 것도 좋지만 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외국인들한테 우리 한국을 잘 알리는 가장 기본적인 첩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한류로 인해서 한국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또 한국의 위상도 높아지고 참 그 효자인데 최근에 연예인 합성 음란물 문제 같은 게 네. 나왔었잖아요. 이게 한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예, 우리나라 이 한류 스타들의 이미지가 해외 팝스타에 비해서 훨씬 귀엽고 순수하고 건강하고 발랄하다. 이런 느낌이 강한데 이런 합성 음란물 이런 것들이 퍼지면 그 이미지가 흠집이 생기면서 안 좋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대처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국제적인 스타가 되면 원래 온갖 음해, 소문 이런 게 따라다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대처하고 해외에서 혐한류 사례가 나타날 때마다 네. 공격적으로 네티즌들이 전투 모드에 돌입하는데 이러면 이제 국가 간 대립의식이 생겨서 오히려 악영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좀 대범하게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용인을 해주고 한류 자신의 콘텐츠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예. 그 우리나라 스스로도 이 한국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렇죠. 국사도 뭐 정규 과목에서 빼려고 하는 나라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 기억으로는 이전에 그 하버드 대학의 한국학 연구소 있잖아요. 네. 그 한국학 강좌 생기고 그랬는데 약간 반짝하다가 위기다, 폐강 위기다 그런 기사 나왔었거든요. 한국학이 이 폐강 위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류, 한국학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과거에는 주로 이제 예산 때문에 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학이나 일본학 쪽으로 예산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쪽에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진다. 뭔가 좀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이 제기되면 네. 한국학이 이제 1순위로 구조조정이 되는 거였죠. 근데 앞으로는 지금처럼 예산이 집행이 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대한 문화적 관심이 커진다면 앞으로 한국학의 미래는 대단히 밝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희망을 주시네요. 희망을 가져야죠. 대한민국 강한 나라니까요. 강한 국민이니까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